제가 최근에 연락을 오랫동안 안 하고 살던 오래된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길 자신이 어떤 일을 당했거나 혹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돼서 장례식을 할 경우에 제가 그 자리에 있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소원해진 사이에 연락하고 살자고요. 자신의 장례식이 있다면 쓸데없이 돈 봉투를 들고 오는 자신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 말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다 간 사람이었는지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신의 마지막을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 사람과 저는 한동안 친했었죠. 근데 그 사람과 저는 지금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잘 만나지는 못해요. 그런데 늘 저를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연락을 자주 못하지만 결정적인 안부를 서로 나누고 살자, 이런 말을 합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한때는 날마다 만났습니다. 진짜 밀착되어서 산 적도 있지만 지금은 물리적으로 먼 곳에 살고 있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신변잡기적인 교류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경제 상황이나 그 사람 자식이 어떤 성패를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대충만 아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죠. 아주 오랜만에 이런 전화를 받게 되어서 저는 생각이 되게 많아졌어요. 오랜만에 그 통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저하고 말이 되게 잘 통합니다. 그런데 아마 같이 오래 붙어 있었다면 서로 진저리를 쳤을 그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멋지지만 강한 사람입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죠? 근데 그 사람이 멀리 이사 가는 날 제가 화장지 한 통을 사들고 그 멀리 가는 이삿짐 트럭을 배웅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10년 가까이 된 일입니다. 오래됐죠. 그 사람과 저는 영혼의 실오라기 같은 교감으로 어떤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축토를 같이 쓰는 정서적인 교감, 정서 같은 걸 거예요. 오랜 시간 같이 떨어져 살아도요, 그 끈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사람이 평생 만나야 하는 사람, 가족이라든지 철륜 같은 부모 자식도 서로 글자를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죠. 같은 글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같은 느낌을, 그런 정서적인 교감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제가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고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났죠. 근데 이제 사람과 사람의 인연은 만나는 순간부터 횟수가 정해지는가 봅니다. 어떤 사람과의 인연은 200번, 어떤 사람은 1000번, 그 이상, 어떤 사람은 한두 번의 인연줄인 거죠. 한두 번 만나고 다시 볼 일 없는 인연도 있고요. 끊어질 듯 이어져가는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 200번 만날 인연의 사람이 있다면 띄엄띄엄 천천히 만나면 평생도 만날 수 있고요. 너무 좋아서 날마다 몰아서 200번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00일 만나고 끝나는 거예요. 같이 있다는 것은요, 외롭지 않아서 좋은 점도 있죠. 그러나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요, 단점이나 나와 다른 점들을 너무 알게 되는 게 인간관계의 함정이죠. 부부도 그런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사는 주말 부부는 실제적으로 만남의 횟수는 보통 부부보다는 적죠. 오래 부부로서 질리지 않고 산다고 봅니다. 역마살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흉살이었지만 지금은 잘 쓰이고 있죠. 좋은 거죠. 같이 사는, 같이 부대끼는, 늘 같이 붙어있는 일상을 공유하는 인연은요, 그 시절이 짧습니다. 그런 거로 시절 인연 이런 말도 하잖아요. 좋으면 조금 멀리하고 소중할수록 가끔 꺼내 쓰는 소중한 아이템처럼 그렇게 사는 게 낫겠죠? 인연을 소중히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합니다. 부부는 엄밀히 말하면 남이죠. 거리와 간격을 존중이라고 하기도 하고 배려라고 하기도 합니다. 내 거인 양,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배우자성을 의처의부라고 혹은 집착이라고 합니다. 가까이 있으니 잘 맞을 거라는 착각, 잘 맞아야 한다는 망상.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고민이 있으면 멀리 사는 친구, 나를 모르는 상담사,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인터넷 카페, 그런 데서 허심탄회하게 말하죠.
같이 붙어 있는 가까운 지인은요, 서로의 감정에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으니까요. 저는 멀리 사는 친구와 오랜 시간 아주 간간히 소통을 합니다. 그들은 정말 나와는 다른 사람이죠. 가까이 지냈으면 아마 오래 못 갔을 거예요. 30년, 40년 이렇게. 그들과는 뭐 내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만 하죠. 그래도 나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 관심을 가지고 달려와 주는 친구들이 그들입니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김치가 떨어졌어요. 김치가 없다. 김장김치가 다 떨어졌다. 가까운 친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가까운 친구는요, 눈치가 없게도 자기네 시어머니가 김장김치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작년 것도 있어.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좀 나 필요한데 라고 속으로 생각하지만 그 친구는 미처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안 나눠줍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말이나 말지. 근데 이제 멀리 있는 친구에게는 제 김장김치 떨어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줄 수 없으니까. 서운할 일도 애초에 없습니다. 바라지 않으니까. 제가 지인과 몇 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한 2달, 한 달, 뭐 이렇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는 한 달 만에 만나도 1년 만에 만나도 늘 어제 본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정서가 비슷해서 그런 거죠. 대화 주제도 편안합니다. 왜 연락 안 했어? 서운했어.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했으니까 그랬겠지 뭐 바라는 게 없으면 그게 친구인 것 같아요. 꼬치꼬치 캐묻지도 않습니다. 줄 것도 없고 의무도 없고요. 질투는 더더욱 없습니다. 오래 만날 수 있습니다. 뭘 주고 싶은 마음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는 아니고 꼭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이런 친구와는 같이 마트를 가잖아요. 그러면 같이 다니지도 않아요. 너 볼 일, 나 볼 일. 그리고 계산을 끝내고요. 마트 문 앞에서 만난답니다. 쇼핑을 해도 너는 네 수준, 나는 내 수준으로 물건을 삽니다. 아마도 1년을 안 만난다 해도, 아마 10년을 안 만난다고 해도 만나면 또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깊이 들어가면 인간 대 인간이라는 불편한 점도 있잖아요. 서로 존중해 준다기보다는 그냥 너는 너구나, 그냥 인정하는 느낌이죠. 사대가 맞다, 안 맞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삶의 방향성이나 사고방식 이런 걸 말하죠. 사대가 맞다는 건 비슷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사주 글자로 이야기해 볼게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일간 이야기죠. 인간 사회에 드러나는 곳에서 움직이고 그곳에서 희노애락을 느끼는 일간들은요. 을목, 병화, 무토, 경금, 개수입니다. 현실적인 사람들이죠. 여러분의 일간은 무엇입니까? 저는 임수일간입니다. 임수는 간목, 정화, 기토, 신금과 함께 드러나지 않은 정신세계, 지하세계, 음권에서 움직이는 일간들이에요. 편의상 지상계는 양권이라고 하고 지하세계는 음권이라고 말해볼게요. 지상에서 노는 인간 군상들, 그 양권, 지하세계, 정신세계에서 노는 인간들, 음권. 사회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정서를 말하는 거죠. 음권이라고 인싸적인 방송계, 사회성, 현실적인 활동력 이런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음권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일로는 인싸, 일 끝나면 조용히 집에 가는 거죠. 그런 일간의 경향성이에요. 음권은요. 저는 임수지만 말도 많이 하고요. 되게 활발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적인 것 이외에는 그 좀 침잠 스타일인 거죠. 집순이. 저는 오프라인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게 임수예요. 근데 되게 만나면 활발해 보여요. 사람도 좋아하는 것 같고요. 저는 임수일간이라서 기본적으로 음적인 음권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 사이의 지상에서 노는 일간이 5개, 눈에 보이는 현상계죠. 땅 아래에 정신적인 세계의 소지를 가진 5개, 지하계, 정신계, 눈에 안 보이는 세계. 대기권을 따라서 태양이 개수의 빗물로 을목을 기르고 열매를 맺게 하죠. 이게 지상계. 사람들이 명랑하고요. 현실 추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열심히 현상계,
지상계, 이런 구간을 사는 사람들, 그런 일간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오프라인 세상을 믿고 그리고 그곳에서 삽니다. 알록달록한 세상에 사는 거죠. 이런 양권의 사람에게 철학이 어떻고 인간의 영혼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면 잘 안 통해요. 현실적인 이야기, 눈에 보이는 이야기를 하면 잘 통합니다. 그리고 음권 사회, 지하계, 정신세계를 사는 일간들은요, 간목, 정화, 기토, 신금, 임수라고 했잖아요. 양권이 MBTI로 일하면 이 사람들은 I겠죠? 사회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 아시죠? 그런 내 일간의 기본적인 정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목이 있어요. 음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간목도 돈 벌어야 되잖아요. 미토하고 축토가 천을 귀인 재성입니다. 간목은요, 그 재성도 그 미토보다 축토, 그 음권의 그 재성이 천을 귀인이에요. 더 좋은 천을 귀인. 미토도 천을 귀인이지만 정말 다릅니다. 미토는 현실적인 양권의 토죠. 그리고 축토는 음권의 토잖아요. 같이 천을 귀인이지만 축토가 훨씬 좋습니다. 음권 간목의 입장에서 그 양권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주 보는 지인들의 일간을 보시면 특별히 많은 일간 인연을 볼 수 있답니다. 저는 간목일간이 주위에 많더라고요. 사람이 나이를 먹고 오랜 시간 사람들을 겪다 보면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죠? 말이 통할 인간인지, 시간과 노력, 배려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 인간인지 알게 되지 않나요? 눈빛만 봐도? 편인은 편인을 알아보고 편관은 편관을 알아보죠. 편인과 편관의 고민이, 고통이 많은 사람이 해맑은 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가서 자기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서로 간에 깊은 대화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자기 자신, 일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주 전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사회성이 좋네, 안 좋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인, MBTI로 보면요, 양권은 E, 음권은 I라든지, 양분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같이 식상이 많은 임수는요, 일로는 E처럼 보여요. 근데 실상 저라는 사람은 I 성향입니다. 사람은 다 이중성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요, 진짜로 음의 글자만 있는 거예요. 사주 8글자가 다 음이에요. 그러면은 겉모습과 내면이 같은 사람이겠죠? 겉으로도 내성적 소심, 진짜 속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관련 일을 하면 되겠죠? 음적인 격리 관련이라든지 사주가 세면은 암흑가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같은 성향의 사람을 음권을 만나고 양권이 양권을 만나면 정서적인 편안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둘이 조용히 찻집 구석진 자리에서 인생 이야기를 하는 음권이 있다고 하면 양권끼리는 같이 놀러 다니고 이쁜 것,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게 서로의 교감이죠. 깔끔하고 편하죠. 네, 너무 양권 글자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인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또 사주에 음권 글자만 있다면 음적인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직업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주에 내 일간과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다른 세계의 글자가 있다. 그러면 그게 좀 거북한 거예요. 제가 작년에 지인들과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을목, 무토, 개수 일간들이랑 임수인 제가 같이 간 거예요. 이제 만난 거 찾아서 먹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시간 대비 알차게 돌아다닙니다. 바쁜 일정을 소화했겠죠. 을목, 무토, 개수. 그런데 저는 임수잖아요. 저는 좀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느긋하게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고. 근데 저는 그게 바닷가 여행이었는데 생각나는 것을 나중에 우리끼리 만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떤 게 생각나냐면
그때 막 바쁜 일정 빡빡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일정이 뒤틀려 가지고 잠시 시간의 공백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메우기 위해서 바다가 보이는 찻집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앉아 가지고 그 창밖으로 바닷물이 들락날락 하는 거 그걸 봤거든요. 한 2시간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풍경만이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은 어디 시장에 가서 뭐가 맛있었고 거기 뭐 너무 좋았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있는 그 시간이 오롯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같이 간 지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다. 그건 낭비한 시간이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는 좀 다르죠. 느낌과 정서의 포인트가요. 그런데 그들과 움직이잖아요. 같이 있으면 신선한 충격이 있습니다. 나를 환기시켜주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좋기도 합니다만 깊은 소통은 할 수가 없죠. 아예 하려고도 안 합니다. 뭐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넓이와 깊이 면에서 조금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가족이나 배우자도 다 그래요. 친구도 그렇고 어느 부분만 되고 어느 부분은 안 되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취하고 나머지는 다 나만의 것이에요. 내 거, 진짜인 나는 그냥 나만의 것인 거예요. 나만이 아는 내 안의 충족감은 남들은 모릅니다. 이분법적으로 음권과 양권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어떤 공유, 공감의 사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뭔가 같은 주제를 얘기해도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 좀 독특해서 저하고 진짜 똑같은 사람을 정서적으로 마치 한의원에 갔는데 아픈 데를 진짜 침을 기가 막히게 놔주는 그런 사람은 못 만난 거죠. 몇십 년을 통틀어서 못 만났다는 것은 그런 사람을 그러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걸 알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자기 자신과 정서적으로 교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양권이 아니고 음권이고요. 대체적으로 양권의 사람들은 그냥 재성적인 현실을 삽니다. 상대적으로 음권이 인성이라면 양권은 재성이죠. 음권이 무채색이라면 양권은 알록달록 천연색이죠. 총천연색. 같이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끼리 이런 내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같이 아는 그 누구,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일간일까? 아니면 조금 더 깊게 어떤 일주일까? 저 사람은 좀 드라이한 사람이니까 무토? 그리고 저 사람은 좀 다정다감하고 콩이요, 파치요, 좀 정도 많고 말도 많은 것 같은 사람은 정화? 이렇게. 제 생각에는 제가 제일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흥부놀부에서요. 놀부는 아마도 정인이고 양권일 거예요. 그리고 흥부는 편인이고 음권. 맞죠? 정인은 일단 기본 복이 많습니다. 그리고 콩쥐 팥쥐도 마찬가지죠. 팥쥐가 정인이고 양권이고요. 그리고 콩쥐는 음권이고 그리고 편인. 슬픈 사람이잖아요. 흥부하고 콩쥐는. 흥부하고 콩쥐가 만나면 되게 말 잘 통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편인 격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이라면은 콩쥐하고 또 흥부하고 만나면은 진짜 말 잘 통하시겠네요. 저도 편인격이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양권이고 정인이다 그러면은 진짜 편인하고는 말 안 통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안 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어느 부분은 소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쵸? 나라는 사람, 일간의 한계가 있다면 나도, 그럼 그 사람도 그런 거잖아요.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잖아요. 내가 컨트롤 해야죠. 나도 그 사람도 안 변하니까요.
우물에서 숭늉을 찾아야 되죠? 사막에서 찾으면 물도 없는데 숭늉이 있겠습니까? 이게 소통의 기본입니다.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게 지혜죠. 우리가 개인이 바라는 거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정서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십성적인 성격을 떠나서 이분법적으로 얘기해봤습니다.